그렇게 또 상담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상담을 그냥 무료로 좀 해드렸는데 네. 국민연금을 받고는 있는데 집이 대출이 있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은 돈으로 대출을 빼고 나면은 아, 쓸 게 없구나. 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예, 예.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집은 뭐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던 세대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요, 20년 넘게 산 아파트를 팔기 시작하는 고령 세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뭐 부동산 이야기 같긴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어저께도 제가 이제 제가 강연을 하면서 어떤 이제 할머니 예. 분이 저한테 또 그렇게 또 상담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상담을 그냥 무료로 좀 해드렸는데 네. 국민연금을 받고는 있는데 집이 대출이 있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은 돈으로 대출을 빼고 나면은 아, 쓸 게 없구나. 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예, 예. 그래서 제가 생활이 안 되시면은 집을 파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생활비 때문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고령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집을 뭐 이제 다운사이징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생활비 때문이라는 게 약간 조금 그죠,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게. 근데 어떻게 문짝을 떼서 생활비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방 하나 그렇죠. 팔 수 없잖아요.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고령 사회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20년 이상이면은 진짜 평생을 그렇죠. 일을 하셔서 이거 집 하나 마련을 하신 건데 이런 집들을 지금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20년 거주했던 분들이 많이 매도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 많이 매도를 하시는 건가요? 네. 자, 보시면 이제 2020년만 하더라도요. 네. 요 비율이 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매매 중에서 매도인의 보유 기간이 이제 20년이 넘는 거래 비율이 5년 만에 2배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10%. 10%. 네, 그러니까 파시는 분들의 10%는 이 집을 20년 동안 20년 이상 갖고 계시던 분이었던 거죠. 10명 중에 1명은 그러면.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예를 보시면 30년 가까이 이제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에 살았던 최모 씨는 최근 집을 팔았다. 68세시고요. 네. 그리고 매도 대금으로 28억 원 정도의 현금을 마련을 하셔서 송파구의 20평형대 아파트를 17억 원에 사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국민연금을 매달 170만 원씩 받지만 이거 가지고 생활할 수 있나요? 요즘 물가도 너무 비싼데? 그렇죠. 네. 두 분이시니까 또. 그렇죠. 네. 그래서 노후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파트를 처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대치동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까 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강남의 아파트를 매도하셨는데요. 강남의 아파트를 네. 아유, 너무 행복한 분이시죠. 네, 네. 네. 오. 네. 강남에 사시는 분이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왜 매도를 하셨을까요? 그게 전 재산이니까요. 아, 강남에 집은 있으나 네. 이제 현금 흐름이 안 되는 맞아요. 다른 여유 자금이 없는 네. 거구나. 예. 지난해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몇 %인지 아세요? 부동산 자산이 부동산 80%? 80%. 맞아요. 정확하게는 81%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이 있다. 부동산만 8억이고 나머지가 2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돈 현금이 있어요, 없어요?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해서 노후 자금이 이제 부족하니까 자산의 대부분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은퇴를 하고 나서 네. 집을 팔거나 줄이는 거는요. 해외 선진국에서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한다. 그쵸. 라는 이 인식 때문에 안 판 거예요. 안 판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분들이 은퇴 세대분들이 아파트 처분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또 상속이나 증여용으로 또 자산을 정리하시는 고령자분들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주로 네.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 매도를 하나요? 보통 예전에는 땅을 팔아서 이렇게 가게를 뭐, 이끌고 이랬잖아요. 네, 완전 옛날 얘기고요. 네.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고령자분들이 20년 이상 보유한 장기주택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매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강남, 서초, 송파, 뭐 노원구, 도봉구, 뭐 마포구 많잖아요. 어딜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구축이 많은 곳일 것 같은데, 네. 글쎄 뭐 마포구나 뭐 종로, 도봉구도 사실 살짝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찍어봅니다. 네. 자,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무려 10채 중에 2채가 넘는 매도 물건이 20년 초과 보유 매도예요. 야, 강남구가 제일 많네요. 강남구가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그 음아파트 사례가 그냥 사례가 아니었네. 맞아요. 그래서 네. 강남구, 소초구, 양천구, 도봉구, 요 순으로 지금 많아요. 그래서 강남구가 보통은 다른 데 뭐 13%, 12% 이렇잖아요. 네. 강남만 무려 2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특히 어디가 많았냐? 압구정동 54%, 대치동 거의 40%. 네, 그래서 압구정동과 대치동, 대한민국 대표 부촌들이죠. 네. 예, 여기에서 장기보유 20년 이상 보유를 하신 분들이 매도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예, 올해 들어서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지금이 무슨 타이밍이라고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 딱 압구정하고 이제 대치동 하면 그 재건축 기대되는 그 아파트 두 맞습니다. 단지에서 아마 이런 심리를 많이 그렇죠. 작용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살면서 어느 세월에 재건축할 거야. 에라 모르겠다 팔자. 지금이라도 팔자. 네, 이런 거죠. 그리고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사실. 네, 정말 많이 올랐죠. 네. 네,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올해 6월 달 정도에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이제 가장 최상의 선택이 접근이다.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강남이 제일 많았다는 게 조금 저도 의외이긴 한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데이터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좀 보면은 인구 구조상 이제 은퇴 연령대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네. 현금 마련을 위해서 그렇죠.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지 않나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수요는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이 2025년 6월 달, 한 7월 달 정도까지가 정말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서 지금 매도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현명하신 분들인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네. 이게 생활비 때문에 또 이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속이나 증여 문제 때문에 또 이걸 또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파트 값이 30억이잖아요. 가족끼리 싸운대요. 싸움이 일어나는 서로 가져가려고. 서로. 네. 그리고 집값이 50억까지 뛰잖아요. 네. 법정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아 진짜 재산 문제 때문에. 웃긴데 슬프네요. 네. 웃긴데 그러니까 이게 슬프네. 증여 네.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 네. 그래서 뭐냐면 네.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됐어요. 이제 은퇴를 했어요. 집이 내려 50억짜리가 있어요. 자,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은 뭐 법정에서 만나겠네. 잘 하면 좋겠지만 네. 자식들이 뭐예요? 이제 50억짜리 집이 네. 있으신데 좀 주시면 안 되냐? 집 팔아서 한 20억짜리 집 사시고 네, 네. 10억 생활비 하시고 저희 한 10억씩 주시면 좋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고령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자식들에게 또 물려줄 현금까지 확보하려고 주택 매도를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참 대한민국의 우리 부모님들 야, 참. 여기서 또 참 부모님 사랑이 다시 한번 또 그러네, 다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앞으로 저희 인구가 네. 고령화되잖아요. 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이 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이미 지금 뭐 4, 50억짜리 구축 아파트를 팔아서 압구정도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40억이나 50억짜리 구축 아파트 팔아서 신축 단지가 많은 개포동 일대에 20평대로 옮기고 싶어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강남구 주민들이 개포동 아파트를 매수하는 비율이요. 최근 3년간 30%에서 거의 50%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강남구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비싼 구축 네. 팔아서 네. 평형 20평대 신축 들어가서 이제 살고 현금 마련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도 강남을 떠나진 않으시는구나. 네. 네. 실제적으로 그러면 네. 지금 어떻게 인구가 변하고 있는지 좀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볼까요? 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 인구 구조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요거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한 2개 있고요. 네. 나머지 선들은 지금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 내려오고 있죠? 자, 올라가는 선은 뭐냐? 요거는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요거가 60세 인구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70세 이상이면 이제 완전 진짜 은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갖고 있는 부동산을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상인 분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라는 거. 근데 반대로 집을 살 수 있는 20대, 뭐 20대는 별로 없어요. 30대, 40대, 50대는 이제 갈수록 줄어듭니다.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살 사람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팔 사람 인구만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당장은 좀 괜찮지만 2035년에서 2040년 정도 되면은 진짜 대한민국 부동산의 판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이랑은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이걸 나누다 보니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제 부동산의 공급 수요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어요. 굉장한 영향을 네.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30대 이러신 분들이 영끌에서 30년, 40년 갚아야 될 주택담보대출 껴서 집 사시는 건요,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야 돼요, 싸게. 근데 지금 서울은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될 정도로 비싼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집을 파시는 분들은 전부 다 어르신들 생활비 마련하려고 분명히 생활비를 마련하라고 매도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매도하신 걸로 그렇죠. 결과는 역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투자의 고수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집이라는 곳이요, 단지 뭐 사는 곳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후 생존 수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는 줄고요, 또 세대 수는 바뀌고 또 자산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또 어떻게 이어질지 여러분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